안녕하세요. 김희수 원장입니다. 자, 일단은요, 의치대 선배들이 경험한 그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권 친구들하고 공부를 다행스럽게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일반적인 예비골 설명회에서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원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학교들 수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실 포인트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린 걸 하고 일반 대표 몇 개 학교들을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세화고가 이렇다, 현대고가 이렇다, 요거보다 사고의 특징, 일반고의 특징 이런 걸 좀 분리를 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사고, 일반고, 범위 및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립학교가 많은 일반고들을 하고요. 사립학교인 자사고는 교재 자체가 좀 달라요. 근데 교재 구성에 따라서 시험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몇 문제다라기보다는 교재들의 구성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우리 아이하고 맞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자사고는 대체로 부교재와 자체교재라는 녀석들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부교재와 자체교재들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의고사 기반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보는 영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는 압구정고, 반포고, 반포고는 과중이고 공부를 많이 좀 시키는 학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교과서 그리고 요런 게 좀 들어가요. 테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올해 반포고 같은 경우는 소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소설과 수능 텍스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다. 교재에서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아마 가늠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이제 범위로 환산을 해서 보면 자사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했을 때 50문항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근데 일반고들은 여기에서 좀 틀려요. 테드가 들어가거나 좀 간략한 아티클 들어가는 학교들, 압구정고 같은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되고, 소설이 들어가면 한 학기에 소설 한 권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소설 반 권 정도가 들어가요. 그 양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 좀 신경 써서 모의고사 하면 25문항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고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기준을 드릴 거냐면 정보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가 50개, 70개 뭐 이런 많은 범위를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자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를 우리 아이가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한테는 동일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두서 없이라도 막 때려 넣는 친구가 있고, 자, 같은 시간에 이걸 조직적으로 딱딱딱 정리해가면서 집어넣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자사고는 딱딱딱 정리가 돼서 집어넣어지거나 학습 계획이 굉장히 똑바로 자기가 메타인지가 높아서 몇 시간이면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어? 이런 게 또박또박또박 진행될 수 있는 친구한테 유리해요. 이 아이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중학교 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긴 하지만 문항수가 자사고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어떻게 중학교 때처럼 옆에서 달달거리 때려 넣는 게 가능해요. 본인이 그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딱 되면서 입력이 안 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얼기설기 집어넣어도 시험 기간에 맞춰서 학습량을 채워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능력 잘 정돈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아이인지가 중요하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 우리 아이가 또박또박 하다고만 해서 자사고 유리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박또박 운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그 친구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느낌 오시죠? 여학생들 중에 번뜩이는 막 이런 느낌은 없는데 우리 아이는 되게 단정하고 조근조근하고 정돈 잘하고 필기도 예쁘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해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적은 정보량을 그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더 세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의 두 가지, 1번은 속도, 2번은 정확성 또는 정돈하는 이 두 개고 잘 고르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테스트 같은 거 학원들마다 좀 보시고 그 테스트 결과 놓고 우리 아이 이런 성향인데 이야기하시고 어떤 학교가 유리할지 요거는 컨설팅 말고요. 개별 수업을 하는 그 학원들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부모님이 가늠을 하셔야 되니까 자사고는 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학습 행태가 좀 많이 잡혀 있어야 된다. 자사고 보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시는 학부모님들은요. 지금 예비고일 기간이잖아요. 지금 요걸 좀 방점을 찍어서 훈련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반고는 뭐 이것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 그런 게 이제 범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요, 이래요. 범위가 많다 보니까요, 저희 어른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수능 형태의 문항들을 출제해도 사실은 지저분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등수가 갈리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자사고는 입시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수능을 결국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제들이 교재도 수능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할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들보다는 좀 수능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아주 점수를 가르는 포인트 되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매우 지역적일 수도 있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값은 좀 수능형 능력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중학교 때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교재가 이런 중학교 때 보던 것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어휘 문제가 나오면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에 있는 형태의 어휘 추론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이쪽엔 영영풀이 문제. 좀 색깔이 되게 틀리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좀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우리 아이가 좀 광범위한 학원이라든지 중학교 때라든지 이렇게 또는 어학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의 적응도가 높은 친구는 오히려 일반고가 유리할 수가 있고 이제 시험 영어에 딱 특화돼 가지고 훈련을 한국식으로 좀 잘 받은 친구들은 또 자사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까지도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잘 가늠하셔야 돼요. 학교마다 색깔이 매우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사고, 세화고 얘기를 하는데 세화고는 한 4가지 정도의 시험 범위가 있어요. 이거 세화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학교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조합이지 벗어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자, 세화고는 1번 교과서가 들어가고 2번 학교 부교재 수능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고 3번 심화독해 자료라고 해서 뉴욕타임즈라든지 조금 장문의 긴 아티클들 고급 독해가 들어가요. 그리고 네 번째 어휘 단어 자체 학교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자, 교과서는 법 같은 거 나오고 좀 변형된 거 나오고 여기 이제 부교재는 수능형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수능형 문제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심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 공부하는 수능에서 보는 왜 그러냐 하면 글의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또는 여기까지 있는 수능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들 말바꾸기들이 이렇게 멀지 않게 딱딱 떨어져요. 글이 길어지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들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 글을 정돈하면서 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조금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바꾸기야 라는 걸 알아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얘는 이걸 요약한 게 이 말바꾸기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능력은 그냥 단편적인 수능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이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훈련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었었던, 원서들을 많이 읽었었던 친구들, 또 이 친구들은 또 수능형 문제에 연습이 좀 약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이건 어때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학교마다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사고들은 수능 훈련 잘 돼 있는 친구들, 일반고는 좀 폭넓게 영어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특징이 논리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말바꾸기라든지 이 단어, 요 문장의 뭐 해석이라든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기본 영어 능력 파악 이렇게 시험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단순한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요쪽이에요. 지금 공부를 요게 약간 한대부고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시험지 이렇게 밑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올라가겠죠. 이게 인과파악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인과파악 문제를 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압구정고 스타일로 살짝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부 자리에 학습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수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는 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근데 공부란 말이 학습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니? 영어 능력 파악. 자, 학습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의 요 부분을 문제로 내면 논리가 요게 자사고하고 특성 차이예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런 게 잘 돼 있는 친구, 학습하고 공부는 같은 말이야 라는 게 잘 돼 있는 친구들 오히려 일반권 좀 이렇게 되는 관계는 어때요? 이거는 자사고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세화여고 복화시험이 학생들한테 좀 어려움을 많이 준대요. 근데 사회여고는 쉽게 얘기해서 이 두 개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복화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게 이제 일반고 자사고 학교마다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열부터는 학교별로 수업을 하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범용으로 이렇게 공통점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학교별로 들어가면 그게 좀 색깔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좀 학교별 대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지금 좀 범용으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이것도 세하고 한대부고 압구정고 반포고 이렇게만 넣어놨는데 여기 나오는 말 속에 웬만큼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글의 구조 파악이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자사고 일반고 할 거 없이 거의 공통점인 출제 포인트가 돼요. 독해에서. 뭐냐면 순서 배열이라든지 옆에 있네요. 자, 볼게요. 순서 배열이라든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무관 문장 같은 유형들을 물어본다가 글의 구조 파악이에요. 자, 에세이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요걸 넘느냐 못 넘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5% 정도밖에 1등급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역대 뭐 최고로 어렵다 4.5% 나왔나 뭐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90점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보면요.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3점짜리가 두 문항 있고요. 순서나 문장 같은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또 두 문항이 3점짜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3점짜리 네 문항 놓고요. 학생들이 요 네 문항 다 틀렸다 88점. 세 문항만 틀렸다? 그러면은 91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의대 진학을 하고 못하고 막 갈리잖아요. 이제 요 싸움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왜 학교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좀 장착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훈련을 조금 체계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문제를 풀고 단순한 스킬이라기보다는 이 구조가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를 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수업 또는 그런 교재들을 선택해서 공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별로 색깔이 조금 다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빈칸 추론인데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심화독해 자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빈칸 추론에서 paraphrasing 플러스 요약 능력 플러스 자 어떤 어구들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빈칸 추론의 고급 paraphrasing 또는 고급 독해 능력이 필요한 학교.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본 남학생들이 유리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자, 그런데 고급 어휘 강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지문이 세하고는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은 옛날처럼 어휘 수준을 아주 높게 잡고 학습시키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가 조금 이제 살짝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화고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인증시험도 많이 보고 할 때처럼 조금 고급 독해, 고급 문법 또는 고급 어휘 이런 것들 가미시켜서 공부해 주시는 게 유리한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한대부고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조금 달라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틀리냐 하면 순서별 문장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빈칸을 좀 물어보는데 한대부고는 어휘 추론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보였던 공부 열심히 한 성적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나 반의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시험지 구성이 많이 돼요. 유형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래서 한대부고는 글의 구조 파악을 잘하고 글을 무난하게 잘 읽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글의 논리적인 관계들을 또박또박 잘 파악하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한 학교. 자, 그런데 어휘 수준이 조금 한대부고는 이래요. 기본 어휘를 또박또박 더 잘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색깔이 좀 틀리죠? 여기는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어휘 가지고 시험을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동반이어도 정확하게 알고 품사도 좀 더 알아야 되고 기본 어휘를 학습을 하는데 조금 더 깊게 잘해야 되는 이런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대고도 세화여고도 요 어떤 사이에 있으니까 그거 가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법은요 다행스럽게 이건 공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학교들이 문법 좀 많이 평이해진 측면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지금도 어렵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어법을 누가 빈틈없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주 막 이상하게 꼬아내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두루두루 골고루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실수를 안 하느냐 싸움. 요걸로 이제 조금 바뀌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이제는 됐고요. 옛날보다. 그리고 그 진단을 하고 점수별로 이걸 폭넓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만든 작업이 중요하니까 점수대별로 나눠서 좀 학습 전략을 잘 짜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건 포인트가 됐어요. 반포고하고 압구정고는 좀 차이가 되는 부분만 좀 알려드리면 독해 관련해서 반포고는 수능형 문제도 나오는데 요런 게 조금 어휘가 굉장히 여러 형태 다양한 독해 형태로 나오고 퍼즐 형태로 나오고 굉장히 조금
어휘를 잘 알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르게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를 받게 독해에서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끊기는데요.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답 정리도 보통 공부하는 것들에서 잘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 글의 상세 내용하고 문맥을 파악하면서 어휘가 좀 잘 결합되는 친구들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거 색깔을 그대로 집어넣어줬던 게 올해 1학년 1학기였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점수가 되게 이렇게 낮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너무너무 못 봤다 이런 친구들 많았던 시험이거든요. 요런 부분이에요. 자,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 의외로 좀 근데 압구정고 영어 시험 어려워해요. 시험 문제 평이해 보이는데 뭐냐면 우리 친구들 현 시대한테 조금 모자란 부분 뭐냐면 대의를 잘 파악하고 요약문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근데 우리 친구들 어떤 공부를 할 때 요약을 내가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나 어떤 책에 예쁘게 요약되어 있는 거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이해 보여요. 어른들이 보기에.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고는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정확하게 이미지로 이런 거야 말고요. 정확한 키워드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이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동반이어 이 키워드가 예를 들면 이거죠. 요게 동사로 쓰일 때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게 어떻게 같은 말일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shape라는 단어가요. 모양을 만들어간다. 청소년기의 발달의 모양을 만들어간다. 이 말은요.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거든요. 요런 것들 이거 모르는 단어 아니잖아요. 압구정고는 이런 느낌이에요. 키워드 중심에서 이 어휘들이 어떻게 조금 문맥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작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문제도 평이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좀 볼 수 있냐면 이런 어휘 같은 거 수능 문제집에서는 요약문 완성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 요약문 완성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 바꾸기를 잘하는 단어들로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압구정고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문법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걸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은 일단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1번. 그리고 나서는 2번은 어쨌거나 말 바꾸기예요. 말 바꾸기를 어떻게 잘 하느냐. 쉽게 해서 말 바꾸기 된 부분을 잘 또박또박 찾느냐. 이게 두 가지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어휘인데 학교별로는 요 두 개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비일 막 11월 달부터 달려가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해야 되는 건 말 바꾸기를 찾는 방법을 잘 배우고 어휘를 다채롭게 시간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가지가 되고 1, 2월 달에는 요 두 개에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훈련을 1, 2월에 시키고 3, 4, 5 중간고사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법이 조금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죠. 뭐라 했냐면 대부분 비슷해지는데 폭넓게 정확하게 실수 없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폭넓게에서 내가 약점이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될 거고 그걸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 진단과 학습의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애석하게도요 학부모님들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세요. 그래서 학원들 테스트를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집에 넣어놓은 건 저희 학원 테스트예요. 그런데 독해가 있는데 그 중에 문법 파트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가 뭐냐 하면 각 문법의 소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이에요. 수학하고 조금 이건 비슷해요. 7번, 10번, 20번, 40번 틀렸다. 그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구나 이걸 지워야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나눠놨어요. 보니까 70점, 80점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자, 70점 미만은 고등학교에 제가 얘기한 폭넓은 문법에 대해서 적응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사고는 일단 그 수준에서 보내면 안 돼요.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해결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들은 문법 강좌이던 책이던 3회 독서를 빠른 시간 내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3회 독 정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돼요. 여름방학 때 특강 한번 듣고 학기 중에 쉬었다가 겨울방학에 한번 듣고 이거 말고요. 연속해서 한 3번 정도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은 중학교 책 중에 그래머 1, 2, 3 이렇게 있는 거에서 3권인데 한 권을 3번 보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출판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3권을 A 출판, B 출판, C 출판 할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3권 정도 공부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3회독 개념이에요.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점수가 이 정도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오고 나면 어떤 게 있냐? 또박또박 파트별로는 문제풀이에 문제가 없는데 섞어놓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종합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요때는 학원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80에서 요 그냥 같이 놓고 갈게요. 요 점수대가 돼요. 이때는 또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테스트를 보고 나서요. 뭐 한 85점이면 15개 항목이잖아요. 100개 중에. 그러면 한 15% 정도의 문법만 남는 거예요. 책에서. 이때는 책이 좀 바뀌어요. 우리 뭐 고교 영문법 몇 천제 뭐 이런 거 있죠. 마더텅 몇 천제, 삼천 몇 천제 이런 어떤 거냐면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문제 미친 듯이 이렇게 있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문법책 말고 연습용 책들. 이 책들을 딱 펴고 이 테스트지를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넘기는 거예요. 계속 목차를. 그래서 테스트지의 요 항목이 틀렸는데 이 책의 요 파트 딱 찾아가는 거죠. 그것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신경 써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점을 이제 이건 안 틀려. 이건 안 틀려. 이건 안 틀려. 이렇게 지워가는 과정이 요 점수대예요. 근데 여기까지 90점 이상이 나오면 거의 완성형이에요. 자사고 가서 문법 때문에 속상할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 제 수업의 목표도 우리 아이들이 다 여기까지 갔으면 이거든요. 네. 이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완벽하게 100점이 나오진 않아요. 테스트지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5개 항목 정도 아이가 틀린 거잖아요. 이 틀린 항목을 아이가 시험 대비 기간에 난 이런 걸 틀리시 주의해야지 정도만 해도 해결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분들도 꼭 자기가 뭐 왼쪽을 어떤 분들은 좀 왼쪽에 들어오는 차를 좀 가끔 놓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의해서 난 왼쪽을 좀 놓치니까 이 골목 나갈 때 왼쪽을 한번 더 봐야지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나는 거고 그걸 막 정신없이 가다가 놓치면 어이쿠 위험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점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 오래 한 그 운전자들이 느끼는 그 단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학생이 정확히 인지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시험 학교별로 막 달려나가면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권에 있는 학교는요. 자사고든 일반고든 영어는 쉬운 학교는 없어요. 쉬운 학교는 없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수학도 그렇다는데 영어도 그렇다는데 국어도 그렇다는데 자, 네, 영어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학교가 되든 영어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오히려 수학보다도 범위가 넓어요. 뭐 예를 들어 소설을 잘 읽는 친구가 있고 딱딱한 글 잘 읽는 친구가 있고 어떤 회화가 잘 되는 친구도 있고 문법은 잘하는데 독해 못하는 친구 너무 다양하거든요.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빨리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좀 최적화된 학교를 선택해 주는 게 오히려 유리해요. 수학은 달려가다
끝에는 수능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 모아지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 색깔이 조금 더 강하다. 수학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추고 무리하기보다는 지금은 파악의 단계, 우리 아이가 어디 유리한가. 테스트들도 하고 저하고 많이 보시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설명회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리한 학교를 선정해 주시면 되고, 다만 그 사이에 학교 선정 안 했다고 놀 수는 없으니 뭘 하셔야 돼요? 범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탄탄하게 좀 바꿔놓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조금 고민하는 과정에 선택지가 많으니까 힘들 수는 있는데 막상 결정을 하고 나면 조금 명료해지는 게 오히려 영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도 있는 듯 보이지만 차이점도 되게 있거든요. 한때 한대국어고 현대고는 교재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현대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한대국어 수업하기 좀 편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탁 들어가면 색깔이 달라요. 같은 자사고들이라고 해도 이 세 학교의 특징은 여학생들이 많은 거거든요. 뭐 휘문고나 이런 학교들하고 색깔이 완전 틀리죠. 그런데 한 학교는 진짜 여학교, 한 학교는 강남권에 있는 남녀공학, 한 학교는 강북에 있는 남녀공학. 색깔이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건 좀 디테일하게 요건 면담이나 상담 통해서 좀 더 확정을 지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 얘기는 그 정도고요. 저는 그것들을 각 전문 교재들, 수준별 교재들 가지고 지금 11월부터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데요. 11월엔 이제 1월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걸 아이들 수준에 맞춰 좀 녹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어휘 같은 거 되게 강조하고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하고 복습 같은 거 굉장히 복습 시험의 전 독해는 문장을 진짜 해석하는 걸 써요. 레벨 상관없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약점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싫다고 하지만 그걸 시키죠. 근데 그게 왜 시키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죠. 영어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문을 우리말로 바꾸는데 10명 있으면 10명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시험은 정확하게 이 녀석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한글에 맞추어서 시험에는 이 한글에 맞춰 영어를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사를 뒤쪽으로 놓고 우리말 할 때도 집에 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갔어 집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갔어 집에와 집에 갔어 이 두 개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서술형 영작에 주어지는 한글을 영어하고 어떻게 보는지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단순히 나 이게 집에 갔다는 말이 알아들었어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집에 갔어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순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갔어 집에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게 안 되니까 영어를 잘하던 친구들도 서술형 영작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복습 테스트에서 같이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어휘하고 복습 테스트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수업 되게 잘하거든요.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디테일한 훈련들. 그리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다 개별적으로 봐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는 1학년 거 보고 어떤 친구는 3학년 거 보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친구는 기본편 보고요. 어떤 친구는 심화편 보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좀 정확한 기준과 진단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지 경험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부터 1월 되기 전까지는 한 7주 정도 가요. 근데 저희는 좀 끊어가요. 10몇 주씩 이렇게 안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회독수가 중요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봐야 되는 학습 구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는 이렇게 쭉 잡아놓고 가면 천천히 편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죠. 근데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이 지루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학습 효과는 더 높기 때문에 좀 잘게 잘라가서 11월 성계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계강하고도 저희는 걸 좀 잘라서 간다. 이게 좀 제 수업에 7주는 제 수업 듣고 선생님 수업 가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영어라든지 뭐 다른 뭐 거든요. 모듈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필요에 따라 갈 수 있게 누구 뭐 반포구는 누구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범용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게 저희 학원에선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 시간은 월금 화목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의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요. 이거예요. 부모님들 그 학교가 좋다를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맞는가. 1번 이 맞게 만들 시간이 있는가. 2번 이 두 개를 따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욕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 2가 다 맞는 경우에는 어떤 게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가 3번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